오늘 밤 자정으로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막을 내립니다. 각 정당은 승리를 자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해시청의 한 산하기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이 적발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기관 공무원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개인정보가 불법 제품 판매 광고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중공업 참사 원인이 골리앗 크레인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삼성중공업의 규정 위반이나 과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 정당 선거 캠프는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이상 득표를 기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지지세 결집을,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두 자릿수 이상 득표를 자신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문재인 후보의 진주와 마산 유세에 10,0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은 중도 보수층도 지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과반 이상 득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여전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보수층 결집으로 막판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리다리 보면 갈수록 상당한 거기 이번 지지율이 많아졌다, 확실히 많아졌다 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안철수 후보의 도보 유세로 지지세가 반등하고 있다며 중도 표심을 회복할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120세금 뚜벅이 유세 아마 그 때문에 많은 것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유세를 해보니까 바닥 민심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바른정당 경남도당도 유승민 후보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인물을 보고 투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그래도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고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그런 후보라는 걸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미 대세론은 형성되었다며 심상정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를 해야 성공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개혁할 엔진과 날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치열한 선거전 끝에 경남 민심은 누구를 선택할지 당선자 윤곽은 모레 새벽에 드러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 선관위는 오늘까지 경남 지역 901곳의 투표소와 22곳의 개표소 설비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오늘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도착하며 읍면동 선관위는 선거일인 내일 새벽에 투표용지 등을 각 투표소로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투표소는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비하고 장애인을 위한 임시 경사로와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도 설치됩니다. 휴일인 지난 3일 김해시 한 산하기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범인, 다름 아닌 이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김해시청의 한 산하기관입니다. 지난 3일 이곳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 녹화하는 동전 크기의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쓰레기통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의심해 뒤져봤던 한 여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카메라를 분석한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이 기관 팀장급 공무원인 49살 A씨. 몰래카메라 설치 과정에서 A씨의 얼굴이 녹화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뒤 휴가를 냈습니다. 저는 장난삼아 그랬다고 미안하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일체 시인한 상황.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엉망이 됐거든요. 직장 분위기가 연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한 상태고 심적으로 충격이 아마 큰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한편 A씨의 여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전화 사기에 쓰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는데요. 이 같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불법 제품을 팔거나 인터넷 검색어 순위 조작에 악용한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박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으로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팔던 한 사무실. 경찰이 압수한 것만 시가 8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이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짝퉁 제품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불법 복제된 DVD를 팔던 네티즌. 알고 보니 실제 판매자는 아이디를 도용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보안이나 비밀번호를 설치하긴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아이디가 도용당했다니까 되게 기분 나쁘죠.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 사용한 2차 범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제품을 팔거나 허위로 구매 후기를 남길 때 또 인터넷 검색 순위 조작에 쓰였습니다. 요즘에는 유출된 정보를 가공해서 개인정보 수요자의 필요에 맞춰 제공하는 해커들이 늘고 있습니다. 후기 조작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제공하고 텔레마케팅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판매하는 식입니다. 특히 관리가 되지 않는 휴면 계정은 도용 적발 가능성이 낮아 더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개인정보를 재가공해서 구입을 하면 2차 범행이 추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범죄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47살 전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중국 지역 해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사고가 난 삼성중공업 일부 작업장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원청업체의 관리 소홀이나 과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사고 과실이 골리앗 크레인 쪽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과의 무전 소통에 문제가 있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사나 신호수가 멈춤 장치를 작동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골리앗 크레인이 충돌한 뒤에도 수미터를 더 움직인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찰은 삼성중공업의 과실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작업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적절한지 규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압수한 자료를 전부 분석하여 삼성중공업 회사 관계자들의 안전교육, 규정 이행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안전보건공단도 사고 작업자들을 재차 부르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좀 왜 일어난 것 같은지. 아예 힘드니까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본격적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역할이라든지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비적으로 어떻게 이제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사고가 난 해양 플랜트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2차례 인도가 연기된 프로젝트 때문에 사고 당일 무리한 조업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황매산은 소백산과 바래봉과 함께 철쭉 3대 명산으로 꼽히는데요. 화려한 철쭉이 산 정상까지 절정을 이루면서 봄꽃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과 맞닿을 듯 해발 1108m 높이의 정상을 휘돌아 진분홍빛 융단이 펼쳐집니다. 팔부 능선 황매평정까지 흐드러지게 핀 철쭉은 봄의 끝자락을 알리듯 화려함을 뽐냅니다. 벚꽃 축제, 그다음에 산소유 축제, 그리고 매화 축제, 그리고 이제 철축제까지 연거번 4번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철축제가 훨씬 더 화려한 맛이 있고 해발 900m를 오르는 산행은 힘들지만 자연이 빚어놓은 진분홍 향연에 절로 웃음꽃이 핍니다. 힘들었지만 꽃 봐서 너무 좋아요. 역시나 분홍은 철쭉꽃들이 아름답고 막 물결이 치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오길 잘했다. 황매산 철쭉 군락지는 산청군과 합천군에 걸쳐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올해는 처음으로 공동으로 축제를 열어 규모를 키웠습니다. 수령이 50에서 100년 된 나무들이 어른 키높이만큼 자라 진분홍빛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서로 격년제로 또 주최를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만족하는
봄꽃 축제의 막바지에 다다른 황매산 철축제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남에 오후 5시부터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오염물질 농도 등급이 매우 나쁨 단계라며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미세먼지 PM10 시간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채무 재조정을 거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를 오늘부터 채권단을 대신해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맡습니다. 경영정상화관리위는 경영실적 점검과 평가를 비롯해 개선 방향 제시, 인수합병 처리 방안 수립, 경영진 추천이나 교체 권고 등 기존의 채권단이 해오던 관리를 실질적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관리위는 조선산업과 금융, 법무, 회계 등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고선조선해양이 이르면 다음 달 말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 주관사인 3.1회계법인은 지난달 19일 삼강 M&T 유암코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오는 23일 기업 실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매각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협상이 순조로우면 이르면 이달 말 인수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5월과 6월 2달 동안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농경지 11만 1,000헥타르에 159만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자체 인력과 농기계를 활용해도 3만 4천 명 이상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읍면동, 농협경남지역본부에 농촌 일손 돕기 추진센터를 설치해 일손 돕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꽃소비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 국화와 카네이션, 장미 등 11개 꽃과 수입 화훼류입니다. 단속은 화훼 공판장과 통신 판매를 포함한 도소매 업체들이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지와 외국산과 국내산을 섞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지 여부 등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유포한 유권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각각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인터넷 모임에 올린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투표지 촬영은 선거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4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